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평범한 며느리에게 일어난 기이한 변화와 그로 인해 한 집안이 맞닥뜨린 파멸의 순간들.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때는 1970년대 초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난 마을에는 유난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김씨 가문의 혼례식이었죠. 아이고 저런 곱상한 새색시는 처음 본다. 김진사 댁에 정말 복이 들어오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며느리 영희는 정말 보기 드문 미인이었거든요. 고운 얼굴에 단정한 몸가짐. 시집 올 때부터 마을 전체가 화제였습니다. 혼례 당일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지고 색색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나누었죠.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집안대를 이어갈 것이다. 시아버지 태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 속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의 눈빛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저 애가 과연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줄까?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순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면 오히려 독이 되는 법인데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 같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이 집안에 닥칠 무서운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죠.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색시 영희는 시댁의 안채로 들어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김씨 집안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에 막이 오릅니다. 김씨 가문은 이 마을에서 3대째 터를 잡고 살아온 명문가였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수는 4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전형적인 유교 가장이었죠. 한학을 배운 그는 마을에서 김진사라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체면과 전통만큼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말수는 좀 달랐습니다. 4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그 마음속에는 묘한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내가 시집 올 때도 마을에서 미인이라 소문났었는데 새며느리 영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며느리 영희. 20살의 그녀는 정말 보기 드문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균형 잡힌 몸매에 달빛처럼 하얀 피부. 특히 맑은 눈동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죠. 어머님, 제가 집안일을 배워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손한 말씨와 단정한 몸가짐까지. 겉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김진사 댁에 정말 좋은 며느리가 왔구나. 저런 며느리라면 아들 10명도 낳겠어. 하지만 마을 노인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70이 넘은 이 마을 어른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너무 아름다운 여자는 집안에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부터 미인 박명이라 했잖아. 좀 걱정되네. 이런 말들이 속삭속삭 전해졌지만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고생이 많다. 말수는 대답은 했지만 그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아버님, 진지 드세요. 그래, 수고했다.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순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너무 완벽해. 뭔가 어색하달까. 진짜 인간 맞나 싶을 정도로 흠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 참 착하긴 한데 뭔가 좀 신비로워. 말도 별로 안 하고 항상 조용하잖아. 그런데 밤에 보면 왠지 소름 끼쳐. 이런 이야기들이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자신도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왜 이럴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새며느리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뭐라 할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한편 태수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집안대를 튼튼히 이어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체면도 서고. 하지만 아내 말순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뭔가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수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씨 집안에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은 곧 더 큰 사건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혼례 후 한 달이 지나자 영희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들이었죠. 영희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네.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예전에 그렇게 혈색이 좋더니 요즘 밥은 잘 먹는 건가? 그런데 오히려 더 말랐어. 볼이 쏙 들어갔어. 영희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점점 하얘지고 있었거든요. 왜 이럴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충분히 자는데. 하지만 사실 영희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몸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했거든요. 마치 열병을 앓는 것 같았지만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졌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어두운 산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꿈. 영희야, 영희야. 그 목소리는 듣기로는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묘하게 슬프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꿈속에서 영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산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가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밤에 잠은 잘 자느냐? 시어머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영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매일 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아? 자다가 말이라도 하던데. 말을요? 응, 뭔가 중얼거리더라.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잠꼬대를 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두 번째 달이 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었죠. 맑고 순수했던 눈동자의 어둠 같은 것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눈을 보니까 왠지 무서워. 그러게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눈빛이 너무 차가워. 마치 죽은 사람 같다니까.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영희가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피해갔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알 수밖에 없었죠.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쁜 아주머니라며 따랐던 아이들이 영희만 보면 엄마 뒤로 숨었죠. 엄마, 저 아주머니 무서워. 왜? 뭐가 무서운데? 모르겠어. 그냥 무서워. 눈이 이상해. 눈에서 뭔가 나와. 아이들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영희의 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개들도 영희를 보면 짖지 않고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이상하네. 개들이 왜 저래? 영희 씨만 보면 저렇게 무서워해. 동물들이 더 예민하잖아.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봐. 시아버지 태수도 눈치챘습니다. 며느리 기색이 요 며칠 이상하구나. 몸이 아픈가? 한번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영희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영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태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좀 쉬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피곤해 보이지도 않아. 보통 사람 같지 않아. 말순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만지는 물건들이 하나둘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화분의 꽃들이었습니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키우던 국화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버렸어요. 이상하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혹시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화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가 손을 댄 꽃들은 모두 며칠 안에 죽어버렸어요. 꽃을 잘못 키우는 것 같아. 원래 화초는 정성이 있어야 자라는 건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분명히 정성을 다해 키웠어요. 매일 물을 주고 시든 잎도 따주고 흙도 갈아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꽃들은 죽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닭들이었습니다. 영희가 모이를 주러 닭장에 가면 닭들이 난리를 쳤어요. 꼬꼬대, 꼬꼬대. 마치 천적을 만난 것처럼 날개를 펼치고 도망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영희만 가면 왜 저렇게 날뛰는 거야? 태수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이 주면 얌전한데 영희만 가면 저래. 혹시 냄새가 이상한가? 비누를 바꿔봐야 하나?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서는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씻었죠. 그런데도 닭들의 반응은 계속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달걀도 이상해졌어요. 영희가 달걀을 만지면 며칠 안에 썩어버렸습니다. 달걀이 왜 이렇게 빨리 상하지? 보관을 잘못하는 건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관한 달걀은 멀쩡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우물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우물에서 물을 길었는데 그 물이 하룻밤 만에 검게 변한 것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물물이 왜 이렇게 됐지? 어제까지 맑았는데 누가 더러운 걸 넣었나? 영희 씨가 어제 여기서 물 길었잖아. 설마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85의 김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검은 물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기운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할머니 어떤 일이었어요? 그때도 이상한 여자가 와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기억이었거든요. 할머니 그때 어떻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그쳤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마을을 떠났어. 아니, 떠나야 했어. 왜요? 마을에 재앙이 닥쳤거든.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상신의 노여움이다. 분명 무슨 저주가 내린 거야. 김진사 댁 며느리가 문제야.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이상하대. 물을 썩게 만들고 꽃을 죽인다더라. 닭들도 무서워서 도망간대. 심지어 달걀까지 썩게 만든대. 이거 큰일 아닌가? 김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도 속삭이는 소리도 모두 들었죠.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도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정말 내가 저주받은 건가? 밤마다 혼자 울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자신도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도 표정도 심지어 목소리까지 달라진 것 같았죠. 시어머니 말순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혹시 정말 저주가 내린 건 아닐까? 걱정과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시아버지 태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두면 집안이 정말 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씨 집안의 소가 갑자기 죽은 것이었죠. 소가 왜 갑자기 죽었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수의사가 와서 살펴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별다른 병도 없고 독을 먹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럼 왜 죽었을까? 그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영희 씨가 소에게 염을 줬잖아. 설마 그것 때문에? 분명히 그 애 때문이야. 김씨 집안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가 죽은 다음 날 김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다. 시아버지 태수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소 한 마리는 그 집안에게 큰 재산이었거든요. 농사일에도 필요하고 우유도 짜고 새끼도 낳아서 팔 수 있는 소중한 가축이었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분명히 우리 며느리 탓이라고 할 거야. 두 사람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거든요. 김 진사님, 큰일 났다던데요. 소가 갑자기 죽었다면서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죠. 분명히 며느리 때문이에요. 마을의 김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물물도 썩게 만들고 꽃도 죽이고 이제 소까지. 이런 일이 우연일 리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저 며느리가 온 다음부터 이상한 일만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예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시아버지 태수는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 진사님도 모르시는군요. 저 며느리는 저주받은 여자예요.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망할 거야. 85 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상한 여자가 마을에 와서 물을 썩게 만들고 가축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굶었거든요. 몇 명은 병에 걸려 죽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네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영희는 안채에 숨어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주받은 건가? 내 때문에 이 집안이, 이 마을이 망하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요. 며느리를 어떻게 할 건지. 태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가엾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의 안전이 걱정되었죠. 정말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가? 밤늦도록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최씨집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열만 계속 오르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집 아이도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것 봐요. 이것 봐요.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김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 며느리 때문에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죽을 거야.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안에 가둬두었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죠. 김 진사님,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장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리를 어디로 보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데려온 며느리인데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남편 태수가 놀랐습니다. 여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함께 나가면 돼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와 함께 어딘가로 가세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는 여기 남아서 집을 지킬게요. 마을 사람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태수는 아내의 제안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혼자 내보낼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마을에 그대로 있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 멀리 산 너머에 친척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당분간 지내보세요.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거예요.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고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태수는 며느리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네, 아버님. 우리가 잠시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다. 영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쟤 때문이죠?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아버님. 다 알고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도, 저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알아요. 영희야, 언제 떠나면 될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태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 애가 저주받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며느리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수와 며느리 영희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어. 꼭 필요한 것만. 태수가 속삭였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음식, 그리고 돈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눈물을 참으며 두 사람을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영희야.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님, 괜찮아요. 영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말순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사람들이 깨기 전에. 태수와 영희는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익숙한 집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영희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목적지는 태수의 먼 친척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산 3개를 넘어가야 하는 먼 길이었죠. 힘들면 말해. 쉬어가면서 가자. 네, 아버님. 하지만 영희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올라갔어요. 이상하네. 여자가 나보다 체력이 좋다니. 태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끼는군. 비 올 것 같은데.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구름은 두 사람 위에만 몰려 있었거든요. 다른 곳은 맑은 하늘인데 그들이 가는 길에만 검은 구름이 따라왔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태수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달랐어요. 그녀는 이 모든 게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버님도 저 때문에 고생하실 거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새졌습니다. 저기 동굴이 있다. 잠시 피하자. 태수가 바위 틈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언제까지 올까? 하늘 보니까 한참 올 것 같은데.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희가 동굴 안에 들어오자마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기 습기가 많나? 태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들어온 순간부터 동굴 안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아버님, 빨리 나가요. 왜? 비가 오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 나가자.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비가 그쳤어요. 이상하네. 갑자기 그치다니.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자신 주변에서는 자주 일어났거든요. 두 번째 고개를 넘을 때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가던 중 야생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늑대 2마리가 길을 막고 서 있었죠. 이런. 태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야, 내 뒤로 와. 하지만 늑대들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희를 보더니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늑대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다니.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동물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세 번째 고개 아래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막집 할머니 방 하나 있나요? 어서 오세요. 있어요, 있어요. 주막집 할머니는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나 봐요? 네, 산 너머에서 왔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밥 먹고 쉬세요. 할머니는 따뜻한 밥과 국을 내왔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죠. 며느리야, 많이 먹어라. 내일도 길이 멀다. 네, 아버님. 영희는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은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막 안에 기름등불이 자꾸 깜빡였습니다. 이상하네. 바람도 없는데. 주막집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이 저절로 떨어졌어요. 어머.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땅이 흔들리나? 하지만 땅은 멀쩡했어요. 그림만 떨어진 거였죠. 영희는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밤이 깊은데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영희는 주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영희가 나가자 주막 안이 조용해졌어요. 등불도 안 깜빡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상하네. 갑자기 조용해졌네. 주막집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영희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대체 뭐지? 왜 내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정말 저주받은 건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주막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윙윙.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한 소리였죠. 영희는 그 소리에 이끌려 뒤쪽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누구지?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영희가 다가가자 점점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희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영희를 보더니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그리고 무슨 뜻일까?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영희야, 어디 있느냐? 시아버지 태수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네, 지금 갑니다. 영희는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텐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었거든요.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까? 시아버님께 더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와 영희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 목적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희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마을 개들이 모두 짖기 시작한 것이었죠. 멍멍멍, 멍멍멍. 온 마을이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상하네. 개들이 왜 저럴까?
태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친척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태수야, 왔구나. 삼촌, 안녕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영희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제 며느리 영희입니다. 며느리?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야, 이 여자를 어디서 데려왔느냐? 왜 그러시는데요, 삼촌? 이 여자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난다. 할아버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콜즈.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의 몸에서 갑작스럽게 차가운 바람이 일어났어요. 아!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거든요. 영희야, 어디가 아프냐? 태수가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몸에서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점점 하얗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태수야,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소리세요? 보라. 저 눈을. 영희의 눈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눈덩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였죠. 영희야, 정신 차려. 태수가 영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희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영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혼이다. 낮고 슬픈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50년 전,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태수와 할아버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구냐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옥분이다. 옥분?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50년 전 그 옥분이? 그렇다. 억울하게 죽은 옥분이다. 영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며느리로 살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했다. 결국 나를 독살했다. 독살?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음식에 독을 넣어서.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50년 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쁜 며느리가 갑자기 죽었는데 시어머니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희에게 이 아이는 나와 같은 운명이다. 옥분의 혼이 말했습니다. 예쁘고 착한 며느리. 하지만 시어머니의 질투를 받는 운명. 나는 이 아이를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이 아이와 합쳤다. 태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영희가 아픈 건 내 때문이었다는 말이냐? 그렇다. 내 한이 이 아이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우물이 썩고 꽃이 죽고 가축이 죽은 것도 모두 내 원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 한다. 옥분의 혼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았다. 하지만 이 착한 아이 때문에 고통받게 할 수는 없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 순간 영희의 몸에서 하얀 빛이 나왔어요. 그 빛 속에서 옥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영희가 숲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고맙다, 영희야. 옥분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한을 풀었다. 이제 평안히 갈 수 있다. 영희는 정신을 차렸어요. 눈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제가 뭘? 괜찮다, 영희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옥분의 영혼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아라.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옥분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음을 멈췄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몸을 만져봤어요.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제 괜찮을까요? 그럴 거야, 영희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태수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옥분의 영혼이 떠난 후 마을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개들도 짖지 않았고 모든 것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태수와 영희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친척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거라. 마을 사람들이 진정할 때까지. 하지만 삼촌도 우리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괜찮다. 이제 그 아이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사라졌잖니? 정말 그랬어요. 영희에게서는 더 이상 무서운 기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확실해졌어요. 꽃에 물을 줘도 시들지 않았고 닭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아버님. 영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로 돌아가자.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태수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말해봤자 믿을까요? 원혼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한들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지? 태수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내가 먼저 마을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할아버지는 며칠 후 태수의 마을에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아이들이 모두 나았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사람들이 아직도 너희를 무서워한다는 거다. 그럼 당분간 돌아갈 수 없겠네요. 영희가 실망했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약이야. 태수가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마을에서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평범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영희야. 말순이 며느리를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왜 이러세요?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말수는 마을의 근황을 전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다 나았어. 그리고 사람들도 차츰 진정되고 있어. 몇몇 사람들은 너를 그리워하기도 해. 정말요? 응, 내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였는지 이제 알겠다더라. 하지만 말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알아낸 게 있어. 50년 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 옥분이라는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야. 마을 할머니들이 기억한다더라. 영희와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순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김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세요. 정말요?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영희 씨도요. 이장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돌아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마침내 태수와 영희는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맞아 주었어요. 영희 씨,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이제 평범하게 지내요. 영희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그 후 김씨 집안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영희는 정말 평범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죠. 때로는 꿈에서 옥분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내 덕분에 나는 평안해졌어. 너도 행복하게 살아. 옥분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희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편히 쉬세요. 세월이 흘러 영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가끔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요. 할머니,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경험한 일이니까. 신기해요. 그래,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단다. 영희는 항상 이렇게 말을 맺었어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와도 결국에는 좋게 풀린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착하게 살거라. 그리고 영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픈 두 여인의 이야기.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기이한 만남. 그리고 결국은 사랑과 용서로 끝난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 영희와 원혼 옥분의 이야기라고 해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구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겠죠. 영희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옥분처럼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